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번에 이 무한공항에서 대참사 이 명칭을 놓고요.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공항 참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항공 참사 이렇게 부른다 그러네요. 이 웃기지 않습니까? 무한공항 참사 이렇게 부르는 게 합리적인데 극히 이제 이렇게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명칭이 나오는 것을 일단 의도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 뭐 비행기 동체 이름이 있거든요. 뭐 칼, 몇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을 텐데, 예,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식이죠. 이번 일은 항공사고로 명명하고 민주당 대책위 이름도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로 정했습니다. 제주, 무안 등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항공사고로 통일해 주십시오. 개별 메시지를 내시는 것까지 중앙당이 통제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곧 민주당 대책위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오늘 저녁까지 좀 기다리셨다. 당 대책위 결정 사항이 나온 후에 공개적인 발언이나 SNS 글 작성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여기 이제 원내대표 박찬대가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SNS로 지금 퍼지면서 알려진 내용이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름을 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름이 성격을 규정하고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요. 큰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해요. 자, KBS 뉴스특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MBC 뉴스특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SBS 뉴스특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어디에도 무한공항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한공항 사고. 이기는 사실 비행기 자체의 결함보다도 뭐 조류의 문제도 있고요. 새 때문에 그래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외국의 전문가들은요, 이 공항 자체에다가 더 문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항공사 파일럿이 본 제주 B737 무한 공항 추락 사고에 대해서 활주로에 딱딱한 콘크리트 안테나 벽 세운 건 처음 보고 이해가 안 된다. 공항 외벽에 부딪혀도 무너지면서 동체에 큰 손상은 안 줬을 것인데 보통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싶다면 이렇게 철로 된 타워를 높게 세우지 콘크리트 벽을 세우지는 않는다. 치고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더라는 거죠. 제트 블라스트, 방풍벽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런웨이 끝에 세우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도 비행기가 지금 정지되지 않고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충돌을 생각해서 다른 속도를 줄이는 어떤 그런 시설이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시멘트 벽을 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기 이제 들이받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번 사고는요, 거기 들이받기 전에 또 그 앞에 둔덕이 있더라고요. 흙으로 든, 흙이 이렇게 어떤 언덕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벽을 받기 전에 일단 거기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차가 뒤집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집힌 상태로 막 그냥 그 벽을 또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 이제 1차 이제 이게 충격이 있을 때 비행기가 그 끝부분 꼬리 부분이 잘려 나간 것 같습니다.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그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두 사람은 살았죠. 자, 이런 걸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무항공항 자체가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선이 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고 그런 조건이다. 동체 착륙은 잘했대요. 비행사가 정확하게 중앙에 그 활주로 중앙에 탁 이렇게 동체 착륙을 했는데 만일에 속도만 그 상태에 줄일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계속 달리면서 충분한 그 활주로 길이만 있었더라면은 전원이 다 이제 살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저 MBC가 이걸 지금 찍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쭉 달리는 게 먼저 받는 것은 바로 벽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그 둔덕입니다. 흙 둔덕이 있어요. 저기 쾅 받고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그 앞에 또 이 벽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어쨌거나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명이 사실은 전쟁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태원도 그랬고 세월호도 그랬고요.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지금 좌파들이 이거를 좌우지간 무항공항 사고, 비행기 사고, 항공 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왜 이런 시기에 일어났느냐를 놓고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 지금 뭐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좌우지간 현 정부 측에 이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써 일어났죠. 국토교통부에서 뭐 허락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이제 걸고 넘어지는 이런 목소리들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항의 설계가 잘못된 것, 그리고 이번에 이 사고의 원인이 이 세로 인한 조류로 인한 뭐 기체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소위 이제 이 비행기 바퀴로 이야기하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하면서 엄청난 어떤 데미지가 발생했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과정에서 활주로 길이가 조금 짧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제 요소로 작용하겠죠. 자, 그런데요. 이번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됩니다. 무안국제공항 17년 만에 첫 정기 국제선 취항 항공교통 활력. 요게 2024년 12월 2일자 기사입니다. 12월 2일자.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12.3 계엄이잖아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안공항과 이제 관련이 있는 지자체들 그리고 거기를 기반으로 한 정당 이런 데서 집요하게 이것을 국제선이 이제 이렇게 허용될 수 있도록 로비를 했다. 어떤 뭐 정치적 어떤 작용을 했다. 뭐 회유, 뭐 압박, 뭐 이런 것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이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많더군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는 공항이 생길 만한 입지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일설에서는 그 공항이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는 한때 그 지역에 유력한 정치인이 있었죠. 한화갑 씨.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생겨가지고 한화갑 공항이다. 지역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한화갑 누굽니까? 옛날에 리틀 김대중, 리틀 DJ로 불리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이 지역에서 이런 공항, 국제공항이 생긴다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가장 좋아하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 오사카 등 제주 총 4개선 매일 운항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요. 여기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 군수 뭐 등등 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이프 커팅도 했던 겁니다. 여기 정부 쪽 관계자 얼굴 뭐 알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무안에서 나리타, 오사카, 타이베이. 근데 이번에 이 사고는 태국에서 이번에 이제 이쪽으로 무안으로 오던 항공기가 이제 사고가 난 건데 그래 특별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시기가 너무도 미묘하다라는 거죠. 시기가.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어떤 저들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그런 이슈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정부를 걸고 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있어야 되겠죠. 자,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국제선 정기 취항 20여일 만에 참사.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 국제선 정기 취항을 누가 해줬느냐를 놓고 지금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 책임이다. 이런 식이죠. 윤석열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전적으로 저들이 로비, 너무도 간절히 바랬겠죠. 저 무안공항 저렇게 지어놓고, 뭐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매일 저기서 엄청난 적자가 나거든요. 매년 한 500억 가까운 적자가 난다 하는 그런 공항인데, 저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KTX 노선까지 거기까지 뽑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사실상 조 단위 이상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자, 그런 사건입니다. 일대 사건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휘둘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안군 의회, 전남의회 그리고 민주당 이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12월 7일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탄핵하는 그 전국입니다. 탄핵하는 그 무렵인데요. 국제선 허가 단 21일 만에 대형 참사 일어났다. 생각해봐. 17년간 즉 이명박 정부 초기 무안공항 세대 문제와 이쪽이 철새 도래지라서요.
이 셋대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생길 수 없는 곳에 공항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활주로 문제, 활주로 자체가 이 국제 규격에 맞지 않고 조금 열악했다. 그래서 국제선 대형 항공 이착륙은 너무 위험하다고 그동안 심지어 문재인 때도 허가를 안 해주다가 12월 7일 윤석열 정부 탄핵 시도하면서 전격적으로 국제선 강제로 오픈한 그런 곳이다. 오픈한 지 단 21일 만에 저런 대형 참사를 빚었다. 여기에는 무안군 의회, 전라남도 의회, 그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의회뿐 아니고요. 무안군 집행부, 전라남도 집행부 이들이 전부 여기에 한통속이다라고 봐야죠.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 측에다가 많은 요구를 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뭐 압력 같은 것도 넣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동안 미루고 있던 것을 마치 해낸 것처럼 무안공항이 드디어 국제 노선이 이제 들어서는 그런 어떤 국제 공항이 되었다라고 저들은 뭐 엄청난 어떤 잔치 분위기였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무안공항 여기는 원래부터 새 군집 지역 이로서 이게 사실은 공항 부적격한 그런 지역이죠. 옛날부터 비행기 새 충돌 무한이 최다였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러는데요. 과거에도 여기 벌써 기사가 2024년 12월 29일 이번에 나온 기사인데요. 무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조류 충돌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무안국제공항 63만 평 태양강 예정 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창포호가 있어가지고 여기 철새 도래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창포호는 120만 평에 이르는 무안군 최대 철새 도래지. 천연기념물 큰 고니가 단골로 찾아오고 멸종위기 1급으로 알려진 수달과 삭 등이 서식하는 환경의 보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2001년 무안공항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착공 시작. 여기에 한화갑 전 의원이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한화갑의 그 공로로 저게 이제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한화갑 그 전 의원이 엄청난 어떤 호응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자, 이 과정에서 철새 도래지와 갯벌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이것은 엄청난 어떤 무리수를 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김대중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입지와 건설 결정을 주도했다. 당시 환경 영향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들이고 이걸 갖고 좌우지간 정쟁을 일삼는 나라가 됐다 보니까요. 저걸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워낙 위중한 시기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그 소위 이제 기획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그것만 따로 떼내서 한번 정리해 드릴 생각이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초기에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제가 볼 때 여기는 100% 무한 공항 사고라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이름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그래서 이게 책임자를 가리기 어렵게 벌써 연방을 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걸 갖고 일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요 좀 이따가 저 MBC 관련해서 요거 있잖아요. 탄핵 8.17. 요거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던데 요건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고로 지금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수없이 많은 언론사들 그 밑에 댓글 보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갖고 지금 여당을 향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노골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도 지금 정말 미묘한 시기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곡점 앞에서 이런 일이 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왜 이런 일이 보수 정부 때마다 자꾸 터지느냐라는 겁니다. 이태원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이건 평균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부유한 이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대형 사고의 평균 숫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더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도.
근데 이 사고들이 언제부턴가는 보수 정부에서 자꾸 일어난다니까. 이게 왜 이러느냐는 겁니다. 자연스럽냐? 이게 정말 내추럴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기획이냐? 인위적인 것이냐? 이걸 갖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그럴 때마다 엄청난 정치적 어떤 그 카오스가 발생했고요. 그걸 갖고 뭐 이 특별법을 만들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졌죠. 이태원도 결국에는 특별법이 됐었고 이것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재난 선포했죠.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사건을 갖고 정부 측에 특히 윤석열 정부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것은요, 그야말로 손바닥을 뒤집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되고요. 사고 원인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공항이 들어섰던 그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에 조사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